이제 오연정신의 요람인 오연단에서 5분 현인께 감사와 큰모의 정을 모아 조촐한 음식과 술을 마련하여 정성껏 오연제를 공양하오니 매년 10월 제주시 오연단에선 정성껏 제가 치러진다. 오연제, 5성인의 위패를 모시고 봉행되는 제사는 오현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기리는 자리다. 오현, 제주 유림 역사에 빛나는 그들의 정신은 세월이 흘러도 이 시대에 면면이 흐르고 있다. 제주시 이더동. 제주 성지에 둘러싸인 채 아늑하게 들어서 있는 오현단. 조선시대 제주에 유배를 왔거나 방어사로 부임해 이 지방의 기학 발전에 공헌한 5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이다. 경내에는 그들 오연을 기리는 조두석이 서 있다. 본래 이곳은 조선시대 사긴 귤림서원이 있던 자리였다. 처음 서원에 배양되었던 오현은 이후 서원이 사라지고 난 후에 제주 유림들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곳에 배양됐다. 귤림서원이 있을 적에는 귤림서원으로만 얘기가 돼 있죠. 여기가. 한데 대원군 때 전국에 서원 철폐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그 뒤에 제주의 선비들이 모여서 우리가 규감으로 할 만한 분 제사라도 지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귤림서원은 천리되어 버린 다음이니까 지금 볼 수 있는 저두석 위패석을 만들게 된다. 돌로. 그래서 제를 지내면서 오연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본래 귤림서원은 이계 목사가 만든 장수당이라는 학사에 충암묘가 옮겨와 합쳐져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은 재래시장이 들어선 가락천 동쪽, 이곳에 충암 김정의 젖거터가 있다. 본래 이곳에 있던 충암묘를 현정 6년인 1665년 판관 최진남이 지금의 오연단 자리로 옮겨왔다. 그 후 차례로 오연을 모시게 되면서 제 모습을 갖춰 나갔다. 충암묘가 생긴 게 시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양대를 하게 됩니다. 청음 김상은이라든지 또 규암 송인수라든지 또 우암 이제 송시열 또 동계 정원 이런 분들을 취양하면서 오현이 된 겁니다. 충암묘를 옮겨온 2년 뒤 나라에서 현판을 하사하면서 귤림서원은 국가공인의 사익서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오연을 모시게 된다. 우선 처음으로 배양된 충암 김정. 그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살인으로 기묘사화에 연루돼 제주에 위리에 안치된다. 1년여 남짓되는 유배 기간 동안 그는 판사정이라는 우물을 파서 도민들에게 맑은 물을 마시게 하는가 하면 그가 남긴 제주 풍토록은 최초의 제주 풍토지로 향토사 연구의 원료가 되고 있다. 제주 목사로 왔던 규암 송인수. 그리고 1601년 서덕유 기른절 영모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어사로 파견되었던 청음 김상헌. 그는 당시 제주 곳곳을 순회하며 민폐를 시정하고 남사록이라는 기행문을 남긴다. 동기의 정원은 광해군 시절 영창대군 처형의 부당함을 상수했다가 제주로 유배와 10년을 살았다. 대정에서 위리에 안치된 유배 기간 동안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송죽 서당을 지어 지역민들의 교학 활동에 힘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사후 200년 뒤에 이곳으로 유배된 추사는 제주 목사 이원조에게 부탁해 그의 기념비를 세우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오연에 취양된 인물은 당시 최고의 실권자였던 오암 송시열이다.
그는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다 제주에 유배됐다. 제주에서 지낸 기간은 불과 100여일 남짓되지만 그의 상징성만으로도 지역 유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공자, 맹자처럼 송자라 불리며 당대 지식인들의 추앙을 받던 오암 송시열. 오연단에 있는 마이명 중주병립은 그의 글씨를 탁본에 새긴 것이다. 오현으로 뽑힌 분내는 이제 그 우리 제주도에서만 추앙을 하는 분내가 아니라 온 나라 국민이 전부 표준으로 삼고 추앙될 분내를 다시 말하면 온 국민을 대신해서 제주도에서가 여론을 모셔라. 그래서 이제 그 임금님이 직접 현판을 써줘서 사역서원이 되고. 귤림서원이 제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몇 차례 과정을 거친다. 서원은 성현을 봉양하는 사당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제로 구성되는데 귤림서원 이전 장수당이라는 학사가 있었다. 책을 읽고 배움에 힘쓴다는 뜻의 장수당. 이계 목사가 학풍을 일으키기 위해 한성 판윤을 지는 고득종의 옛집터에 세운 것이다. 따로 운영되던 장수당에 충암묘가 옮겨오면서 비로소 귤림서원이 된 것이다. 1702년 이영상이 만든 탐라술력도에도 귤림서원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귤림서원의 초기 학생 수는 20여 명에 불과했으나 그 수가 점차 늘어나 기록에 따르면 1860년경에는 397명에 이르게 된다. 명실상부한 제주사학의 요람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귤림서원도 오현 5분 그 현인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지만은 강당을 마련했어요. 이걸 장수당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 교육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현의 정신, 그 문화 이런 것을 받들면서 그 선비양성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흔히 그 서원 문화라고 해서 그 조선시대 문화 발상이 그 본당이 돼 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1871년 대원군에 의해 전국적인 서원 철폐령이 내려지면서 212년 동안 조선시대 제주 유일의 사학기관이었던 귤림서원도 헐리게 된다. 그로부터 20년 뒤인 1892년 제주 유생 김희정 등이 건의해 서원의 예터에 오현의 위패를 상징하는 조두석을 모시고 제를 지내게 된다. 일제시대까지도 오연제를 지냈던 모습이 남아있다. 학문과 인품을 두루 겸비한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던 오현. 오현은 유교 이념을 곡시로 한 조선시대 성현의 말을 법으로 삼은 최고 학문의 정수들이었으며 자정과 절개를 지킨 충신들이었다. 오늘날에는 제주도뿐만 아니고 이런 유교사에는 아까 그 오현이 전하는 위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오현은 국가적인 선비다. 그런 면에서 유림들이 본받을 만하다. 그 사람들이 정신을 이어가지고 학교의 하나의 그 룰, 모범이 되는 그러한 표상으로 삼는 데 이의가 있지. 이곳 제주에 유배되거나 부임하시어 계시는 동안 많은 후학들에게 배움의 여명을 여시고 학문을 전수하시어 200여 년간 제주 유생들의 교학 활동과 지방문화의 중심 역할을 해온 오현단. 이후 이곳은 제주교육중흥의 시발점이 돼 근대 제주사학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바다 건너 변방의 섬으로 떠나와 고매한 인품과 깊은 학식으로 제주 유림의 정신적 지주가 됐던 오현. 충암 김정, 오암 송시열에 이르기까지 오현은 당대 유림의 표상이자 그 삶 자체로 깊은 향취를 남겼던 시대의 선배들이었다.
이 머나먼 땅에 와서 그들이 새긴 고결한 선비 정신은 교학을 용성케 하고 풍성한 유교 문화를 꽃피웠다. 빠르게 변화하며 삶의 근본이 흔들리는 시대, 오연의 정신을 현대에 되살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